안녕하세요, 성호입니다. 여러분들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면서 집에서 보통 이런 퍼프들을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하시지 않으신가요? 이것보다 가끔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퍼프 말고 브러쉬를 사용해 보고 싶다거나 내 베이스 레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는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?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브러쉬로 피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메이크업이 된 상태여서 세안을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완전 생얼로 왔습니다. 스킨케어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머리에 머리띠를 써서 앞머리를 좀 넘길게요. 처음 쓸 거는 쌍떼의 스킨이에요. 요거는 그냥 스킨인데 거품 용기에 넣어서 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. 수분감도 많고 피부를 좀 촉촉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약간 스킨이지만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정도로 피부가 촉촉하게 스킨만 발라도 딱 잡힙니다. 일단 파운데이션을 바르기에 앞서서 스킨케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에센스입니다. 되게 물 같은 제형이에요. 에센스 주르르르르 한 제형입니다. 주르르르르. 피부에 수분감이 가득 차서 피부가 쫀쫀한 이런 느낌이 나야 얘네가 피부가 이제 수분감들이 베이스를 쫀쫀하게 잡아주기도 하고, 유분감이 없는 제품들을 좀 써주셔야 피부의 다크닝도 피하고 베이스를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에센스를 얼굴 전체에 좀 발라줄게요. 늘 스킨케어를 할 때는 결방향대로 발라주시고, 그리고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세요. 스킨케어가 뭉치지 않게 잘 밀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. 저는 조금 건조해서 에센스를 한 번 더 바를게요. 이 스킨케어 하실 때 결방향 반대로 바르시거나 하시면은 얘네가 모공을 막으면서 되게 트러블이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늘 결방향대로 이마는 가로로 있고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볼도 타고 내려와 주시고, 입가나 눈가는 동그랗게 굴려주셔야 돼요. 근육의 결이 그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발라서 잘 두들겨 주시고, 이렇게. 오늘은 서클 렌즈를 안 끼고 있어요. 그냥 투명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은 신부님들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러지, 난시가 되게 심하거든요. 보통 신부님들이 디테일을 좀 많이 살려야 돼서 이 교정이 잘 안 돼 있으면 메이크업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크림입니다. 얘는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꾸덕한 애고, 안에 보시면은 이런 캡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캡슐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얘네를 문지를 때 터지면서 피부에 수분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. 이 크림 같은 경우가 잘 뭉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손으로 잘 펴주셔야 돼요. 이 발라진 스킨케어에 두께가 균일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는 잘 밀어주셔야 됩니다. 이제 스킨케어는 끝났고,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토코보 선크림을 바를 거예요. 제가 진짜 매 영상에서도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던 토코보 선크림 기억나시나요? 오늘도 토코보 선크림을 바를 건데, 너무 고맙게도 토코보 선크림 측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. 뭐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애정하는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은 제가 진짜 애정하는 선크림인데요. 제형을 좀 보여드리자면 물처럼 주르르 흐르는 진짜 수분 에센스 타입이거든요. 수분 에센스 같은 텍스처로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선크림 특유의 그 끈적끈적하고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피부에 싹 스며들거든요.
넉넉하게 짜주신 다음에 얼굴 전체에 발라볼게요. 보이시죠? 얘네가 백탁 없이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진짜 수분감이 나거든요. 진짜 피부에 답답함도 없고 피부에 싹 스며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잘 타는 광대 쪽에만 한 번 더 바를게요. 이렇게 해서 흡수를 좀 시킬게요. 이 은은한 수분감 보이시죠? 이렇게 안에 수분감이 가득 차 있어야 베이스를 잡아 당겨주고 얘네가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파운데이션을 잘 잡아줘서 잘 뜨지 않고 잘 밀어내지 않고 피부에 착 달라붙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은은한 수분 광채가 납니다. 이런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. 약간 손으로 만졌을 때 쫀쫀한 이런 느낌이 나야 진짜 스킨케어를 잘한 거예요. 저는 진짜 살면서 선크림을 다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찐으로 제가 두통을 다 비웠어요. 원래 정품은 흔들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얘는 제가 진짜 비워서 소리가 안 나요. 보이시죠? 저는 원래 선크림을 비워본 적도 없고 바디에는 끈적거려서 쓰지도 못하거든요. 근데 얘네는 제가 몸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하다 보니까 진짜 두통 금방 쓰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토커보 선크림을 좋아하는 데는 이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잘 먹어서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토커보 선크림은 비건 선 제품으로 성분까지 착해가지고 이 눈시림이라든지 트러블 걱정 없이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보여드릴 거는 코튼 소프트 선스틱인데요. 얘는 스틱 타입으로 돼 있고 진짜 끈적거리는 게 덜해가지고 바디나 이제 남성분들이 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목 같은 데도 이렇게 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광이 하나도 안 나요.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텁텁한 느낌도 없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? 그 겨드랑이에 쓰는 데오드란트 바르는 이런 느낌이에요. 그 정도로 보송보송해요 진짜. 얘는 비타 톤업 선크림인데요. 그 톤업 선크림 특유의 뻑뻑한 느낌이 없고 바르면 건조해지는 선크림이 아니라 수분 로션처럼 촉촉하게 발리지만 피부에 싹 스며들어서 투명하게 피부를 톤업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이나 목에 톤 맞추는 용도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토커보와 정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리뷰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. 총 20분을 추첨해서 토커보 선 3종 중 한 종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DM으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토커보와 좋은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립밤을 좀 바를게요. 오늘은 토커보 립밤인데요. 이거는 진짜 광고 주신 거 아니고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. 저는 이런 제형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볼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샀어요. 이 단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. 오늘 바를 베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. 클리오 거랑 자빈드 서울 거 바를 건데 왜 이 두 가지를 선택했냐면요. 얘는 되게 묽은 글로우 타입이고 얘는 세미 매트한 타입이에요. 저는 보통 세미 매트한 타입의 장점과 글로우의 장점을 두 가지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쓸 거예요. 베이스는 2대1로 섞을 겁니다. 먼저 클리오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자면은 약간 진짜 주르르르르르 타고 흐르는 요런 타입입니다. 그에 반해서 자빈드 서울은 자빈드 서울을 짜볼게요. 이렇게 훨씬 더 점도가 있는 요런 타입이에요.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좀 섞어줄게요. 잘 모아주세요. 얘는 필리밀리 브러쉬 좀 넓은 거 쓸 건데 여기 검정색 부분 보이죠? 이 검정 부분에만 파운데이션을 먹여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
반대쪽에도 이렇게 먹여주세요. 이렇게 먹여주세요. 보이시죠? 절반만 딱 먹였습니다. 제품을. 이 얼굴에는 V존이라는 곳이 있어요. 요렇게가 V존입니다. 이 V존은 제일 두껍게 제품이 올라가도 되는 곳이고, 앞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뒤로 갈수록 피부가 또 얇아집니다. 그래서 여기서 써서 앞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써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쳐서 먼저 그어줄 건데,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. 이렇게 내 피부랑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딱 들어와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정도 양이 딱 적당해요. 이 브러쉬에 양을 먹여뒀기 때문에 얘가 파운데이션을 뱉을 거예요. 이렇게 좀 헐겁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여기서 타고 들어올 거예요. 아주 세밀하게 들어와 주세요. 너무 터프하게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찹찹찹찹찹찹찹 들어올 거예요. 이걸 두드리는 거랑 밀어주는 거를 같이 해줄 거예요. 이렇게 볼 앞쪽에서 다 썼다면은 반대로 코도 이렇게 쓸어가지고 코 사이사이도 메꿔줄게요. 그리고 눕혀서 눈 위에 그리고 밑에까지 해줄게요. 벌써 한쪽 다 썼고,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이마를 중앙에서부터 탁탁탁탁탁탁탁 치면서 지나갈게요.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해서 지나가 주세요. 브러쉬로 쓰고 있는데도 자국 별로 안 나죠. 이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많이 묻히면은 결 자국이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많이 뜨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남은 양들을 뒤로 가져가 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 브러쉬를 길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를 짧게 터치해서 이렇게 끌고 가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 발랐거든요. 여기서 이제 두들겨서 얘네를 피부에 밀착시켜 주세요. 이런 식으로 밀착을 좀 시켜줍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파운데이션 반쪽을 다시 묻힐게요. 여기 면적에 다 묻을 수 있게 고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묻혀주시면 됩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. 반대쪽이 근데 조금 바르기 힘들어요. 왜냐면 여기는 팔이 안 돌아가는 곳이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먹여줄게요. 확실히 브러쉬를 좀 써주시면 은은하게 광채도 좀 나고요. 그리고 모공 커버가 기깔납니다. 이 브러쉬만큼 편하게 모공 커버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, 진짜. 반대편도 똑같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끌고 나가주세요. 아, 머리카락이 신경 써 죽겠네.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주고, 눈도 똑같은 방법으로 쓸어주고, 눈 밑에도 쓸어주고, 이렇게 해주시고, 여기도 남은 양을 쓸어서 뒤로 가져와 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두들겨서 밀착시켜 줍니다. 이렇게 1차로 베이스를 깔았어요. 아직도 은은하게 광채가 나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결자국 없이 피부에 매끈하게 밀착시킬 수 있어요. 이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밀착시켰습니다. 이렇게 끝내셔도 됩니다.
가볍게 메이크업을 즐기시는 분들은 딱 요 정도 1차로만 베이스를 해주셔도 되고, 이제 2차 커버에 들어갈 거예요. 2차 커버는 요런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좀 써볼게요. 이제 2차 커버 하는 제품들은 원래 썼던 베이스 제품에 컨실러를 좀 섞어가면서 조금 더 커버력 있는 제품을 쓰면서 들어갈 거예요. 요거 쓰겠습니다. 헤브블루의 펜더베리 판테놀 리페어 컨실러 22호, 23호입니다. 요거 잡혔나? 손등에 덜어가지고 그냥 리퀴드 컨실러예요. 보시면 그냥 샤, 제가 썼던 것보다 좀 더 밝은 리퀴드 컨실러죠. 아까 원래 썼던 베이스 있죠? 요거 가져와 주시고 여기에 가져올게요. 얘를 먼저 먹이시고 얘를 조금 가져올 거예요. 컨실러를 조금만 묻혀서 요 정도만 묻힐게요. 여기 요렇게 양면에서 묻을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볼에 바를 거예요. 이 두 번째 터치부터는 쓰는 게 거의 없어요. 이 밑에 발랐던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끔 무조건 두들겨서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범위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엄청 세심하게. 2차 커버부터는 이 잡티가 이제 내가 커버를 해야 되는 곳 있죠. 그곳 위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볼, 아까도 베이스를 잘 깔아서 요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했었지만 막상 컨실러로 가리고 나면은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피부가 탄탄해 보이죠. 이 붉은기가 잘 올라오는 곳에는 잘 두들겨서 베이스를 깔아주세요. 2차 커버 해주시고, 반대쪽도 컨실러를 브러쉬에 잘 묻혀가지고 이쪽부터 여기서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끌고 가면서 뒤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. 이 양들. 그래서 얇지만 커버력 있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릴게요. 그리고 밑에까지 가져오고, 입술 옆에도 가져오고, 여기도 가져오고, 이렇게 잘 두들겨서 밀착시켜주세요. 저는 외곽 쪽까지는 너무 베이스를 두껍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외곽은 이 피부의 결감이 좀 보여야 이 베이스가 얇아 보이고 화장을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너무 이 턱선 경계선까지 두껍게 있으면은 메이크업을 엄청 진하게 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 외곽은 좀 원래 살색이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. 코도 2차 커버에 들어갈 건데 브러쉬를 세워서 들어갈 거예요. 아까 눕혀서 두들겼다면 여기서부터는 코를 좀 쓸어줄 거예요. 브러쉬를 완전 90도로 세워가지고 이 애를 코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데 엄청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주세요. 밑에 깔아놨던 애들이 벗겨지지 않게 진짜 얘네로 약간 긁는다? 요 정도 느낌만 딱 들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잡아주시고, 코 밑에 붉은 길도 살짝 잡을게요. 여기 아주 운 좋게 여드름이 3개가 동시에 났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도 컨실러로 두들겨서 이 두께감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이 여기만 갑자기 컨실러로 딱 가리면은 이 앞쪽에 있는 곳이랑 질감이 좀 안 맞아가지고 티가 좀 많이 나거든요. 여기만 갑자기 두꺼워지면은 티가 많이 나요. 이 경계가 너무 얇은데 이 가리려면은 여긴 띡하게 올려야 되잖아요. 그러면 티가 좀 많이 나니까 여기도 컨실러를 좀 쌓아서 이렇게 일단 1차 커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. 브러쉬를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바꿨어요. 이렇게 사이즈만 조금 작게 해서 컨실러를 한 번 더 묻힐 거예요. 한 번 더 묻혀서 한 번 더 가립니다. 여기만 한 번 더 두들겨서 가린다는 느낌보다는
두께감을 쌓아준다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좀 더 세심하게 터치해주세요. 그리고 봤을 때 좀 더 가리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. 아까보다 범위가 좀 좁지만 그래도 커버가 좀 덜 된 곳 위주로 톡톡톡톡 두들겨서 쌓아주세요. 여기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진짜 집중해서 하면은 이거 베이스도 한 10분이면 합니다. 퍼프로 한 것보다도 지속력도 길게 가고 광도 예쁘고 특히나 이 브러쉬로 바른 애들은 무너질 때가 너무 예뻐요. 코 있는 것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 베이스를 다 깔았습니다. 여기서 끝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끝은 아니에요. 이제부터 덜어놨던 컨실러로 잡티를 가릴 건데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는 할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잡티 보이는 게 싫거든요. 컨실러를 이렇게 푹 떠서 손등에서 양 조절을 좀 해줄 거예요. 완전 끝쪽에만 못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끝쪽에만 컨실러를 묻혀줬어요. 이렇게 약간 딱지가 진 애들은 각질이 좀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티가 좀 나지만 그래도 안 가린 것보다 낫죠. 그리고 이런 점이나 잡티를 가릴 때는 내가 원래 썼던 파운데이션보다 한 반톤? 한 톤 정도 낮게 써줘야 잡티가 가려집니다. 너무 밝은 색으로 가리면은 얘네가 다 투영돼 보입니다. 안에 어차피 다 보이거든요. 이렇게 컨실러를 쌓아서 가려줍니다. 조금 더 가려볼게요. 얼마 전에 점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여요. 이렇게 가리고 경계만 좀 풀어줄게요. 이 잡티 가리는 컨실러는 조금 꾸덕해야 잘 가려지거든요. 원래 쓰는 컨실러가 있다면 봉변 같은데 조금 덜어놨다가 이 말렸다가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가려주시고 이런 잡티 가릴 때는 브러쉬를 좀 멀리 잡고 해야 잘 돼요. 그냥 힘이 너무 안 들고 약간 스스스스스스스스 이렇게 가려야 돼가지고 너무 가깝게 있으면 얘네가 띡 올려지고 띡 벗겨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까지 잡티를 다 갈았으면 이제 컬러 코렉팅이라는 작업이 좀 들어갈 거예요. 이 보색의 원리를 좀 이용해 가지고 피부에 붉은 색깔 도는 곳은 초록색으로 가리고 파란 빛깔이 도는 데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가리고 이제 뭐 보랏빛이 좀 도는 데는 옐로우 색깔로 좀 가리는 이런 방식인데 뭐 주로 쓰는 거가 이제 피치 색깔, 핑크 색깔 이런 거를 좀 많이 써서 거색을 좀 하게 됩니다. 근데 우리 이제 그린 베이스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린 베이스는 컬러 코렉팅으로 쓰기에는 일단 컬러가 너무 밝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록색이라는 컬러가 되게 딥한 컬러여서 얼굴이 잘못 쓰면 오히려 얼굴이 더 칙칙해져요.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민트 색깔 컬러인 컬러 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지는 거예요. 붉은기가 가려졌다 보다는. 데이지크 걸 쓸게요. 데이지크 미디엄 커버입니다. 얘는 제품 제공받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요 색 있죠? 요 색이랑 이 위에 색깔을 조금 섞어 가지고 다크서클을 좀 가려볼게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컬러 코렉팅이라는 것 자체를 이런 색깔을 그냥 단독으로 쓰는 줄 알고 있거든요. 그게 아니라 아까 썼던 컨실러들 있죠? 얘네랑 섞어서 이 파운데이션인데 이런 색깔이 조금 도는 애를 써서 가리는 거지 눈 밑을 그냥 오렌지색으로 가리거나 뭐 핑크를 냅다 얼굴에 올려서 가리거나 하진 않아요 보통. 그러면 너무 이 컬러를 또 가리기 위해서 제품을 쌓아야 돼서 좀 더 두꺼워지겠죠. 여기를
이렇게 삭삭삭삭삭 긁어가면서 커버해 줄게요. 다크를 이렇게 가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 다크를 가려주세요. 저는 좀 양을 많이 해서 쓸어주면서 가려주는 편이에요. 이것도 역시 끝쪽을 잡고 살살살살살살살 긁어주듯이 가려주면은 감쪽같게 다크를 좀 가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크를 가려주시고 양을 손등에서 거의 다 빼줘요. 이제 다 빼준 다음에 눈 뒤에서부터 가져와서 이 애교살이 있는 곳을 조금 쓰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끝. 이 컬러 코렉팅 컬러는 눈 위에가 칙칙하신 분들도 이제 눈 위쪽 컬러도 커버해주기 좋아요. 이런 식으로 가려주세요. 그리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런 레몬색 도는 애는 어디다 쓰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. 이런 게 은근히 쓰기 좋은 게 뭐냐면 애교살 밝힐 때 엄청 좋아요. 약간 눈 밑에 점막이 붉으신 분들 있죠. 그래서 애교살까지 붉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컨실러보다 이런 옐로우기가 많은 애를 이용해서 애교살을 좀 해주시면은 애교살의 존재감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? 이렇게 컨실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애교살도 살짝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입가 있는 곳이 푸릇푸릇하게 좀 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살몬색 컬러를 좀 이용해서 이런 것도 살짝 가려주면은 이 푸릇푸릇한 기가 없어져 가지고 되게 피부가 깨끗해 보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건데 이 유독 칙칙해 보이는 날이 좀 있을 거예요. 뭐 블러셔 컬러를 좀 상큼한 거 쓰거나 입술 컬러를 좀 내가 평소에 안 쓰던 컬러들 있죠. 화사한 컬러를 바르면은 이 입가에 있는 컬러랑 이제 얘네가 대비되면서 더 칙칙해 보이는 거죠, 피부톤이. 이렇게 해주면은 베이스가 끝입니다. 이대로 나가도 좋지만 파우더를 가볍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. 광이 돌면은 안 예쁜 곳이 있거든요. 그런 곳들만 살짝 가려줄게요. 이번에도 쓰는 거는 라네즈 파우더 쓰겠습니다. 라네즈 파우더 자체가 이 입자가 엄청 곱거든요. 그래서 모공 커버에도 되게 좋고 유분도 잘 잡아줍니다. 광이 나면 안 예쁜 곳이 어디냐면 일단 1번은 여기 미간. 일단 눈썹도 당연히 유분이 없어야 되겠죠. 나중에 눈썹을 그리려면 이 파우더도 진짜 가볍게 있죠. 가볍게 그냥 톡톡톡톡 치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. 이걸 막 처음에는 엄청 지금은 글로시한 피부잖아요. 그럼 이걸 손으로 딱 대면 얘가 벗겨져요. 벗겨지지 않게끔 이 파우더로 잘 눌러주셔야 돼요. 여기도 잡아주세요. 코 옆쪽에 여기가 은근 광이 나면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그리고 여기 코 밑에 활자주름 생기는 곳 여기도 잡아주세요. 광채가 여기만 없어도 엄청 얼굴이 깨끗해 보여요. 맞죠? 그리고 저는 좀 싫어하는 구간이 여기 옆쪽에 있는 여기 광이 나면 참 싫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베이스 메이크업만 하고 나갈 거여도 이 광으로 조절해서 내 얼굴을 좀 조절해 줘야죠. 예를 들면 저는 코가 길어 보이면은 얼굴 자체가 중앙부가 길어 보이니까 코 밑에까지
파우더를 좀 가볍게 해줄 거예요. 그래서 광이 딱 여기까지만 돌게끔 잡아줄 거예요. 깨끗한 피부가 됐죠.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진짜 깨끗하게 커버할 것도 다 커버하고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베이스 레벨을 한 단계 업해서 조금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! 송호였습니다.